안녕하세요, 똑바로입니다. 자, 오늘도 로스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. 법조 윤리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뭔가요? 변호사가 됐을 때 지켜야 할 윤리들 같은 것들을 시험을 봅니다. 네. 그래서 합격률이 보통 한 75% 정도 절대평가 시험이에요. 예. 어느 정도 시험을 넘기면 합격이 넘어가는 시험인데 법조윤리라는 수업이 있습니다. 수업을 듣고 나면 예. 법조윤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이제 그 시험을 보는 건데 이제 첫 회 때 1회 때 제 기억으로는 법조윤리 시험이 좀 합격률이 높았어요. 그래서 좀 만만히 본 거죠.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한 문제 차이인가로 제가 아무튼 떨어졌어요. 절대평가에서. 근데 그때 당시에 합격률이 한 75%인가 70% 상당히 낮은 거예요. 그래서 다행히 외롭지 않게 그만큼 떨어졌어요, 동기들이. 그래서 같이 떨어진 동기들이랑 같이 준비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로스쿨 다닐 때 2학년 때 떨어져 3학년 때 붙었던 기억이 나거든요. 그래서 이게 그냥 처음에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그냥 읽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상당히 시험 자체가 어쨌든 어느 정도 공부도 해야 되고 관련 법령들을 좀 파악해야 되는 시험들이에요. 그래서 일종의 그러니까 시험 변호사들이 자격으로서 나중에 살아갈 때 해야 되지 않은 행동들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험 보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하셨었어요? 시험 보기 전날.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이 예를 들면 1월 1일이라고 치면 12월 31일이 시험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계획을 짠 거예요. 거꾸로 역산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붙기 위해서 그 합격의 당락 기준은 뭐냐면 예를 들어 볼 페이지가 1000페이지라면 이 1000페이지를 시험 보기 전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. 1000페이지를 다 떠올릴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. 그걸 반복해서 줄여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1년치 계획을 교수님이랑 거의 일주일 정도 짰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매일매일 시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쭉 꾸준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두 번째 시험 볼 때는 편안하게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. 굳이 더 팁을 드리자면 저는 수요일하고 토요일 날을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요? 그러니까 쉬어야 돼요. 잘 쉬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요일을 쉬고 수요일 날은 6시에 끝냈어요. 수요일 날은 6시에 끝낸다. 그러니까 6시에 끝내서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. 영화를 2편씩 보고 그랬었어요. 혼자. 그러니까 특히 쉬는 거죠. 수요일 날 저녁, 수요일 날은 다 쉬면 안 되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6시 이후에는 영화를 보고 좀 쉬고 그다음에 일요일 날은 쉬는데 일요일 날 쉬는데도 이제 법칙 같은 게 토요일 날 가서 쉬되 술을 먹거나 이러지 않고 일요일 날도 아침 운동하지만 적어도 뭐 오후 1시에 나가서 이만큼을 읽는다. 체력도 되게 중요해요. 사실 변호사 시험이 5일 동안 보거든요. 시험을 5일 동안 봐요. 거의 지옥이죠. 5일 동안 시험을 계속 보니까 속으로 그래서 막 7일 동안 시험 봐라 막 이런 생각 했던 게 왜냐면 저는 이제 체력이 어느 정도 되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면서 제가 비교 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나는 수요일이랑 일요일에 잘 쉬었다. 영화 2편 봤다. 그래서 오히려 시험 때는 오히려 좀 그런 게 있던 것 같아서 좀 미리미리 운동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. 그렇다면 이제 로스쿨에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변호사 시험을 봤다. 근데 한 번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근데 만약에 막 계속 떨어지면 계속 볼 수 있어요, 시험을? 아니, 이게 좀 이슈가 되는 측면이에요. 이게 그래서 5회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요? 왜냐면 내가 로스쿨 졸업한 연도로부터 5회 동안만 시험을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응시를 하든 안 하든 내가 시험을 5번을 보고 6번째는 못 봅니다.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입법 목적 자체가 헌법소원도 내고 막 그래요. 사실 이거 왜냐면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던가 내가 어쨌든 5회 이상 난 시험 계속 보고 싶은데 못 보게 하는 거니까 그만큼 근데 이제 5회 제한이라는 거는 좀 잔인할 수 있어요. 그래서 헌법소원도 계속 내고 있긴 한데 입법 목적상으로는 지금 10년이면 됐다. 다른 걸 해라. 저희 어머니도 그랬던 거 제가 막 시험 끝나고 떨어져서 이제 집에 갔다가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이제 지금은 못 지키지만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부모님 때 용돈을 100만 원씩 드렸었어요. 직장 취업하고. 왜 그러냐면 시험이 딱 떨어졌는데 이제 돈 생각이 나는 거예요. 왜냐면 제 입장에서 이제 학교도 못 있으니까 생활비도 돼야지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 사실 되게 이렇게 막 그러시는 스타일들이 아닌데 100만 원을 매달 보내주셨어요. 말 없이. 그러니까 혹시나 배 굶지 말고 뭐 이렇게 그러지 말라고. 근데 그때 그러면서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어머니가 꼭 안아주면서 그랬었어요.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났고 그냥 아들이 보기에는 근데 제가 한없이 작아져 있으니까 시험 떨어지면 되게 작잖아요.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머니가 네 인생이 이게 다는 아니다. 이게 다는 아니야. 그러니까 물론 나는 네가 시험에 붙을 거라 확신하지만 혹시 안 되더라도 너는 우리 아들이고 되게 충분히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안 된다고 넌 그게 어머니 그게 제일 무서웠대요. 그러니까 평생 내가 이것만 할까 봐. 그렇잖아요.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그러니까 왜냐면 그분들도 다 똑똑하고 막 그랬던 분들인데 시험이 안 된 것 뿐인데 다른 길로 나오면 길이 있어요.
그 길만 아닌 것 같긴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물론 저는 합격했으니까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그때는 그게 좀 잔인했지만 어머니의 그 말이 되게 고마웠어요. 네. 굉장히 저희 쪽이랑도 굉장히 공통점이 있는 게 아나운서 하는 특히 여자 아나운서 지망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모임 가면 여신이에요. 아 그쵸. 여신이고 떠받드는데 학원 가고 이제 시험 보러 가면 왜 이렇게 단점이 많은지 거의 다 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 갑자기 얘가 막 너무 자존감이 막 떨어져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웠던 기억들이 있습니다. 근데 확실히 더 힘들 것 같아요. 저희는 그래도 뭔가 내가 안에 떨어졌다는 게 있지만 여기는 사실 잘 모르는 거잖아요. 내가 왜 떨어진지 잘 모르죠. 네. 그래서 그때마다 말씀하셨던 게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우리도 그 멘탈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제가 잘한다고 제 걸 따라하면 안 되고 제가 잘하네. 제가 잘하면 잘하네. 근데 나도 잘해.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멘탈을 잡아야 되고 스스로에게 떠나는 여행을 꼭 떠나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진짜 뭘 잘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고 뭐 이런 것들 많이 그 멘탈 관리를 많이 했었거든요. 비슷했네요. 예. 그렇죠. 다들 근데 오히려 저도 참 그게 대한민국이 적응돼 있는 게 시험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. 시험은 그냥 내가 점수가 나오니까 내가 안 됐으니까 떨어졌구나 이게 확실하잖아요. 근데 이제 막상 변호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취업장에 나와보면 내가 또 왜 안 되지? 그리고 막상 또 제가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 있었던 적도 있어 보면 토닥토닥 해주고 싶은 게 그냥 뭐가 부족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 그럴 때 있어. 저희는 뭐 남자 변호사밖에 없으면 여자를 뽑거나 여자 변호사밖에 뭔가 그렇죠. 그리고 나이도 보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윗사람이 이보다 좀 어리면 좋겠고 뭐 그다음에 또 뭐 예를 들면 우리 좀 윗사람이 학벌이 뭐 학교도 그래요. 이게 좀 복불복이에요. 뭐 어디 뭐 다른 대학 나면 그분이 뽑힐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참 이게 또 막상 또 사회 나오니까 사회에서는 또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잣대들로 뽑히는구나.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뭐가 안 되셨다고 해서 실력이 부족해도 안 된 게 아니라 그냥 단지 거기에 핏이 안 맞는 거예요. 그래서 좀 운도 되게 중요하죠. 운도 근데 운도 자기가 만들어 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이 되게 중요해서 그냥 내가 어쩔 수 없는 것 때문에 운이 좀 부족했구나 생각하셔야지 내가 모자라거나 부족하다 이렇게 막 실력이 없거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뭐 약간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저도 이제 아나운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 취업 관련해서 면접 관련해서 많이 질문을 받아요. 근데 저는 멘탈 얘기할 때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. 뭐냐면 내가 이 면접장에 장미가 아닐 수 있다. 나는 튤립일 수도 있고 프리지아일 수도 있다. 근데 그 튤립이랑 프리지아가 이번 이 회사에서 필요한 꽃일 수 있다. 근데 그 튤립과 프리지아가 시들시들어 있다? 그럼 안 뽑는다. 싱싱해야 된다 이거죠. 그러니까 만약에 이 회사에서 안 됐어요. 근데 내 거를 이제 돌아볼 거 아니에요. 그럼 내가 분명히 부족한 점도 있었겠죠. 근데 상황 때문에 안 된 경우들도 있어요. 그쵸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믿고 내가 열심히 준비했다면 그런 것들 믿고 그 다음에도 싱싱하게 면접을 보면 그 상황이 맞아떨어지면 붙는 거예요. 그러니까 꼭 나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자신감 꼭 가지시고 쫄지 마시고 멘탈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. 네, 맞습니다. 뭐가 얘기다 여기까지 나왔네요. 그러게요. 멀리 갔네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시험까지 됐고요. 그러면은 시험에 이제 붙었습니다. 어머니의 그 사랑, 그 부모님이 이제 100만 원씩 보내주셨던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 압박감도 받으면서 다 이겨내면서 이제 합격을 하셨어요. 합격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? 저는 그 실무 수습 기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6개월이라는 실무 수습 기간을 거쳐야 돼요. 그러니까 사실은 변호사라고는 하지만 6개월 동안에는 사실 뭐 실질적으로 소송에 대리도 할 수 없고요. 법정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단지 보조 업무를 해야 되는 건데 좀 취지는 공감해요. 시험에 붙었다고 바로 막 할 수는 없으니까 어디 가서 실무 수습 종사 기간에 6개월 동안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그런 기간을 거쳤고요. 또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6개월에 대한 처우들이 또 너무 다른 거예요. 그러니까 아직 변호사 시험을 합격했지만 아직 변호사로서 정식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비용적인 측면이라던가 여러 가지 좀 불이익을 받는 것들이 있죠. 하지만 또 길게 놓고 보면 필요한 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. 뭘 배울 수 있는 기간들이니까 그때는 좀 실수해도 용서가 되고. 그럼 그 저기 실무 기간에는 어떻게 내가 지원하는 거예요?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이게 실무 수습 종사 기관이라는 게 요건이 있어요. 아무 데가 되는 게 아니라 뭐 법조 경력이 어느 정도 이상 있는 분이 계신 곳에 가서 그 숫자만큼 맞춰서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
아무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수습 종서기관에 등록된 데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. 네.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다녔던 회사에 선임들이 이제 연차가 되신 변호사님이 계셔서 그분 밑에서 이제 배우는 걸로 해서 이제 실무 수습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. 레퍼런스 체크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물어봐요. 왜냐면 한 달 건너면 거의 다 알거든요. 그래서 뭔가 채용을 할 때 물어봐요. 왜냐면 처음에는 안 물어보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뽑으려고 하거나 채용을 올릴 때 레퍼런스 체크를 다 합니다.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로클럭이나 판사 나중에 경력법관이라고 이제 바뀌었어요. 이제는 변호사 중에 뽑는 거예요. 옛날처럼 바로 시험이 높다고 판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다 체크를 한대요. 교수님도 체크하고 다 체크를 다 하기 때문에 평소에 좀 잘 사시는 게 로스쿨 생활할 때도 잘해야겠네요. 그렇죠. 그런 것들이 좀 있죠. 아무래도 묻어나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그 퇴사 들어갈 때도 친한 지인분이 저를 추천해서 들어간 거긴 해요. 근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추천해서 들어간 거의 장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한번 그 사람이 저를 담보하잖아요. 보증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약간 좀 좋게 봐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면접 볼 때 이미 어느 정도 내부 사정을 듣고 면접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훨씬 유리하더라고요.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막 사람들한테 잘 보이라 이런 건 아니고요. 적어도 적을 만드시면 안 돼요. 하고 싶은 말은 옆에 있는 자기 동료가 본인을 합격시켜주진 못해요. 그 정도 능력은 없습니다. 하지만 떨어뜨릴 수는 있다. 당신을 떨어뜨릴 수는 있어요. 그건 정말 진리고 정답이거든요.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하네요. 저희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좀 적은 안 만드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옆에 굳이 막 서로한테 할퀴는 말, 상처되는 말 같은 걸 혹시 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사과하시고 그런 것들을 푸는 게 중요하지.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떨어질 게 아닌데 떨어졌다 하면 한 번쯤은 뒤를 돌아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렇게 사과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사과를 안 받아준다거나 그냥 법적으로 좀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면 여러분 법무법인 더 웨이를 그 더 웨이의 문을 두드리시면 그렇죠. 활짝 열려있습니다. 사과 전문가입니다. 해주실 거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로스쿨 저희가 입시부터 시험, 생활까지 한번 훑어봤습니다.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. 이 보시던 와중에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댓글에 대한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. 이제 로스쿨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다른 법적인 어떤 궁금증이나 아니면 다른 것도 좋습니다. 그냥 일반 생활하면서도 궁금한 거나 아니면 저희들 브이로그가 또 궁금하다 뭐 이렇게 올려주셔도 좋고요. 다 좋으니까 저희한테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답글 달아드리고 방송으로도 만들고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제가 사실은 뭐 어쩌다 보니까 공부를 조금 더 하게 돼서 미국 로스쿨까지 뭐 LLM 과정이긴 해요.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인 JD와는 좀 다르긴 하지만 JD와 같이 또 생활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미국 로스쿨에 대해서도 한번 또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만약에 미국 로스쿨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 댓글 받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알겠습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